당신 5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그냥 애나 보는 애보로 전락했더라고. 해외에서 돌아온 한서진이 명품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된 나랑은 격이 다르지. 당신 같은 찌질한 화가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윤태우인 나는 5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기다린 아내의 첫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빨리 사인해. 시간 아까우니까. 서진이 서류를 식탁에 내팽개쳤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무심하게 말입니다. 아, 그리고 무릎 꿇고 사정해봐. 그럼 양육비라도 조금 더 줄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분명 내가 제발 다시 한 번만이라고 울며불며 매달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이제 진짜 범죄자가 누군지 확실해졌어. 나는 벌떡 일어나며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뭐라고?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부터 한 여자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5살 아들 민준이의 질문에 나는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곧 올 거야. 엄마가 중요한 일하고 있거든. 하지만 한서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처음 1년은 기다렸습니다. 해외 사업이 힘들다며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던 서진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2년째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3년째에는 아예 음심불통이 되었습니다. 아빠만 있으면 돼. 민준이가 내 품에 안기며 웃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한데 나 혼자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준이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명 화가의 그림은 잘 팔리지 않았지만 가끔 그림 교습이나 벽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저녁에는 민준이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어주고 재워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빠, 그림 그려줘. 민준이가 크레파스를 들고 달려올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서진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4살이 되던 해 갑자기 고열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이에요.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비만 3천만 원. 제 통장에는 고작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잠든 후에는 온라인으로 그림을 팔려고 애썼지만 무명 화가의 작품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은 고작 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아프지 않아. 민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을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서진이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무장한 모습,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보는 차가운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늙었네. 고생했나 봐. 서진의 첫마디였습니다. 5년간의 그리움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진아, 민준이가 아파서.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내가 알던 한서진이 아니라는 것을 5년간 해외에서 사업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인생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 서진이 소파에 다리를 꼬며 앉았습니다. 당신 같은 삼류화가랑 살면서 내 인생을 낭비할 순 없어. 이제 나도 성공한 사업가가 됐거든. 그럼 민준이는?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 대신 양육비는 기대하지 마. 당신이 선택한 삶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꺼내든 서류였습니다. 이혼 동의서야. 빨리 사인해. 내 시간은 소중하거든.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5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기다린 것이 이런 결과라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된 것처럼.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위자료라도 조금 더 줄게. 서진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나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서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분명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발 똑바로 앉아라, 한서진.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거든.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나는 벌떡 일어나며 서랍에서 꺼낸 도장을 이혼 서류에 쾅 찍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5년간 준비한 복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복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5년 전 당신이 떠나던 날 밤을 기억해? 내 작업실에서 뭘 가져갔는지 말이야.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래,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이야. 나는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서진이 5년 전 훔쳐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USB 안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USB를 바라보는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설마 그때부터? 그래,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USB를 책상 위에 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새벽 2시 30분. 당신이 해외 출장 간다며 짐을 싸던 그날 밤 말이야. 서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서진이 해외 사업 기회를 잡았다며 갑작스럽게 출국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갑자기 기회가 와서. 괜찮아. 내 꿈을 응원할게. 그때의 나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아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살그머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서진이 제 그림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서진이 혼잣말을 하며 특히 소중히 다뤘던 그림들을 골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3년에 걸쳐 완성한 연작 시리즈 12점. 그리고 습작들까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바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당신 그림들 좀 빌려갈게. 해외에서 포트폴리오 보여줄 때 쓸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진이 태연스럽게 말했을 때도 모른 척했습니다. 응, 좋아. 도움이 된다면. 고마워. 성공하면 당신도 해외로 불러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이 떠난 후 1년간 연락이 뜸해질 때까지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2년째 되던 해 우연히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신의 작가 한서진, 파리 갤러리서 개인전 성공. 기사 속 사진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밤새워 그렸던 민준이를 생각하며 완성했던 바로 그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품 설명란에는 한서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서진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해외 갤러리들과 연락을 취해 작품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그림들의 원본 스케치와 제작 과정을 모두 기록해뒀던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5년간 당신이 한서진으로 팔아먹은 그 그림들. 나는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아?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2억. 뭐? 당신이 내 이름으로 벌어들인 돈이 12억이야. 그 중에서 내가 받은 건? 나는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50만 원. 이게 내 전 재산이었어. 서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단지 뭐, 남편의 작품을 훔쳐서 자기 명의로 팔아먹은 거지. 아니야. 나는 그냥 기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기회?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기회 덕분에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뭐? 민준이 수술비 3천만 원. 5년 동안 모은 게 고작 800만 원이야.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니까. 나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그림을 훔쳐가던 날 밤 영상, 해외 갤러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그리고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당신이 가짜 서명을 연습하던 노트까지 모든 게 다 있어. 안 돼. 서진이 USB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5년간 당신을 기다린 이유가 뭔지 알아? 서진이 멈췄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야. 당신이 직접 돌아와서 내게 이혼을 통보하는 이 순간 말이야. 무슨 뜻이야? 이제 당신은 완전한 가해자가 됐어. 5년간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혼을 요구한 냉혹한 여자. 나는 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한 피해자가 됐지. 5년간 홀로 아픈 아이를 키우며 기다린 불쌍한 남편. 서진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법정에서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아? 그림을 훔친 사기범? 아니면 병든 아이를 위해 싸우는 아버지? 당신 미쳤어. 미쳤지. 5년간 당신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렸어.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서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 해외 동업자, 정말 사업 파트너일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서진의 진짜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려 하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벌써 끝났나? 40대 중반의 남자가 명품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을 보며 친숙하게 말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지만 남자는 서진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네. 뭐 하고 있었어? 강민호. 당신 왜 여기 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라는 남자를 보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 당신이 바로 그 동업자군요. 제가 말하자 강민호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업자? 서진아,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서진이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민호 씨 맞죠? 파리 17구에 있는 르네상스 갤러리 대표. 강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년 전부터 한서진과 함께 작품 대리 판매업을 해오신 분.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진이 말로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했는데 왜 같은 호텔에서 투숙하셨을까요? 서진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5년간 뭘 했는지 알아? 당신들을 조사했어. 저는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서진과 강민호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런던의 갤러리에서,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번의 동반 해외 출장. 그중 32번이 같은 호텔, 같은 층 객실 이용. 강민호가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서진아, 이게 뭐야? 남편한테 다 털렸어? 아니야. 나도 몰랐어. 서진이 울먹였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 부인도 계시죠? 프랑스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미 당신 부인께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어요. 남편이 한국 여자와 5년간 불륜을 저지르며 위조 미술품을 유통했다고. 뭐라고?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왜 그런 짓을? 내 그림을 훔쳐간 대가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진, 당신도 마찬가지야. 서진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그림의 판매 대금을 계좌로 입금해. 안 그러면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검찰청에 제출할 거야. 사기죄, 저작권 침해, 위조 공문서 작성, 그리고 세금 탈루까지. 안 돼. 그럼 나는 감옥까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년간 버는 돈 없이 아픈 아이를 키우며 기다린 남편을 이혼 통보와 함께 짓밟으려 했던 대가야. 강민호가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남편한테 들켰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걔가 바보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5년간 저를 바보 취급하며 뒤에서 비웃었을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제가 말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게 있어. 저는 민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병원비 3천만 원. 5년 동안 12억을 벌어들였으면서 왜 한 푼도 보내지 않았을까? 서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2년 전에 민준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울면서 전화했었잖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밤이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도와줘. 민준이가 많이 아파.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해.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 뭐 했는지 알아? 저는 사진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강민호와 함께 웃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연인과 데이트를 했더라고. 서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야? 5년간 당신이 한 짓이 이거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 그림을 훔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호화 생활을 하면서
병든 아들에게는 한 푼도 보내지 않은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이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간 기다렸어. 당신이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정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12억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거야. 12억은 너무 많아. 우리도 써버린 게 있다고.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감옥에서 갚아.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문고리를 잡으며 뒤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수술은 내일 오후 2시야. 5년 만에 아들을 한번 보고 싶지 않아?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오지 마. 당신 얼굴 보면 민준이가 더 아플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로부터 온 연락일까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신자 서울대병원 소아과.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 아버지시죠?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민준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예정된 수술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술비가.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수술비 입금 확인이 안 되면 응급수술도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집 앞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진과 강민호에게 당장 돈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진과 강민호가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대부분의 서류가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인멸이야. 이제 당신이 뭘 해도 소용없어. 강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USB는 어디 있어? 서진이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찾았어. 서진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USB를 바닥에 던져 부수려는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그거 가짜야. 뭐? 진짜 USB는 따로 있어. 그리고 모든 파일은 클라우드에 백업해뒀고.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이가 죽어가고 있어.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강민호가 쏘아붙였습니다. 돈 줄 생각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그 순간 뭔가 터졌습니다. 5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제가 강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그림으로 번 돈으로 호화 생활하는 동안 내 아들은 죽어갔다고. 나라고. 강민호가 저를 밀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딸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서진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건으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신고? 누가? 강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했어. 아까 나가면서. 뭐라고? 사기죄, 저작권 침해, 위조 서류 작성. 모든 증거와 함께 신고했어.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진 씨, 강민호 씨 맞나요? 미술품 사기 및 저작권 침해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들입니다.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서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시죠. 경찰이 수갑을 꺼내는 순간 서진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제발 민준이 때문이라도 고소 취하해줘. 민준이? 저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5년간 민준이 생각해 본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있어. 물론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 저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작년에 강민호와 통화하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남편이 알아서 키우겠지. 나는 상관없어. 그 애 때문에 한국 돌아갈 생각도 없고, 솔직히 애 낳은 것도 후회해. 내 인생에 방해만 됐어. 녹음이 끝나자 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가 할 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던 엄마가 이제 와서 민준이 이야기를 해? 경찰이 서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출발하죠. 서진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준이한테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 말하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도 연행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낼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 그림들 가져오지 말걸.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시 덮쳐왔습니다. 수술비, 아직 해결되지 않은 3천만 원.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시간 내로 수술비 입금이 안 되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진과 강민호를 처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중요한 민준이 수술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벌어둔 돈은 모두 해외 계좌에 있어서 당장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40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변호사입니다. 윤태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제가 강민호의 부인입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복수하러 오신 건가요? 김미영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을 위자료 일부입니다. 3천만 원. 이게 무슨... 아드님 수술비로 쓰세요. 김미영 변호사의 말에 눈이 흐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제 딸도 병원에 있거든요.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수표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드님 수술 잘 되시길 바랍니다. 김미영 변호사가 돌아가고 나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드디어 민준이의 수술비가 해결됐지만 과연 수술이 성공할까요? 그리고 서진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이 담긴 수표를 꽉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았으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시죠? 간신히 수술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접수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수술비 입금 확인됐고 수술은 약 6시간 예정입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으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5살 아이가 6시간 동안 수술대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빠가 지켜줄게. 민준아.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째 간호사가 나와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 병원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윤태우님, 1층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에 갔습니다. 편지가 와 있습니다. 편지요? 네, 구치소에서 온 편지네요. 서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수술실로 돌아가는 길에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태우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린다. 5년간 내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변명할까 생각해봤는데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민준이가 수술을 받는다고 들었어. 여기서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 5년 전 내가 당신 그림을 가져갈 때 정말 단순한 마음이었어. 해외에서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어. 하지만 첫 번째 전시에서 당신 그림이 큰 호응을 얻었을 때 무서워졌어.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했고 강민우를 만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당신이 전화로 민준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죄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죄책감조차 피하고 싶어서 연락을 끊어버렸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줬으면 해. 민준이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 다만 그 사랑보다 내 욕심이 더 컸을 뿐이야. 당신이 5년간 혼자서 민준이를 키운 것 정말 고마워. 나보다 훨씬 좋은 엄마였어. 민준이 수술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이너스 서진. 편지를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도 나고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서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에. 수술실로 돌아가니 4시간째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추신이 있었습니다. P.S. 당신 그림들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해. 특히 민준이를 그린 그 연작 시리즈.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 나는 그 그림들을 팔았지만 진짜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제서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그림에 담았는지. 감옥에서 나오면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민준이가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5년간 쌓인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괜찮은가요? 네,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간 견뎌온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민준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민준아. 제 손을 꽉 잡는 민준이를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아픈 거 다 나았어요? 응, 다 나았어. 이제 건강해질 거야.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 그려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빠가 민준이 위해서 새로운 그림 그려줄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건넨 것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누가요? 김미영 변호사님이요. 아까 수술비 가져다 주신 분. 상자를 열어보니 민준이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강민호가 몰래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민준이를 그린 첫 번째 작품일 거예요. 아이에게 돌려드립니다. 마이너스 김미영. 그림을 보는 순간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웃었던 날,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나야? 민준이가 그림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응, 민준이가 아기였을 때 모습이야. 우와, 아빠가 그린 거예요? 그래. 아빠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림으로 그린 거야. 민준이가 그림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런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아픈 아이가 건강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런 순간에.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태우 씨죠?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미술품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뷰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기사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태우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 제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인터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더 중요해서요. 기자와의 통화를 끊고 민준이가 있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태우 화가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인사갤러리 대표 박성호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인사갤러리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갤러리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신지 기사를 통해 선생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작품들도 몇 점 찾아봤는데요. 박성호 대표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더군요. 특히 아드님을 그린 연작 시리즈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그림을 한서진 씨가 해외에서 판매한 작품들의 원본 이미지를 입수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진짜 작가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개인전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전요? 네.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대표가 잠깐 멈췄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저희 갤러리 전속 작가로 모시고 싶습니다. 월 정액 지원과 함께 작품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요.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5년간 무명 화가로 고생했던 제게 이런 기회가 온다니. 하지만 저는 걱정 마세요. 아드님 치료하시면서 충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야 없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작가를 모시는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찬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민준이가 침대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뭐 그리는 거야? 아빠랑 나랑 엄마. 민준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아빠와 민준이는 웃고 있는데 엄마 자리에는 빈 공간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안 그렸어?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얘기 좀 해줄까? 네.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는 민준이를 많이 사랑했어. 거짓말이었지만 아이에게는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와요? 엄마가 지금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
아빠처럼 아픈 민준이 도와주는 거예요? 응, 그런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도 착한 사람이네요. 그래, 엄마도 착한 사람이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객이 와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죠? 김미영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김미영 변호사였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그녀는 민준이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민준이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아줌마야. 민준이 수술 도와준 아줌마. 김미영 변호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이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예의 바른 아이네요. 김미영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 키우셨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엇인가요? 강민호와 한서진이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 계좌에 있던 돈들을 모두 피해 보상으로 내놓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총 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돈은 원래 제 그림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그중 일부는 아픈 아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 싶습니다. 김미영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준이 교육비와 제 작품 활동비로 쓰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병실 창가에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으로부터였습니다. 민준이 수술 성공했다고 들었어. 정말 다행이야. 나는 3년형을 받을 것 같아. 그동안 충분히 반성하고 나올게. 민준이한테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꼭 말해줘. 고마워.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빠, 그림 그려줘.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민준아. 아빠가 평생 그림 그려줄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윤태우님, 큰일 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아마 선생님 찾아온 것 같은데.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말로 취재진들이 병원 입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술품 사기 피해자 화가 단독 인터뷰라는 팻말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좋은 관심일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관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게 된 태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1년 후 성공한 화가가 된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인터뷰하겠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하고 민준이 이마에 키스를 남겼습니다. 아빠 잠깐 다녀올게. 곧 올 거야. 병원 로비로 내려가니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윤태우 씨, 5년간 어떤 심정이셨나요? 아내의 배신을 언제부터 눈치채셨나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들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5년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내를 용서하실 건가요? 문화일보 기자가 물었습니다. 용서와 처벌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화가로서의 계획은 좋은 갤러리에서 개인전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진짜 그림들을 세상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가니 민준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빠, TV에 나왔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뉴스를 보여주셨습니다. 미술품 사기 피해 화가 5년 만에 진실 밝혀져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유명해졌네요. 민준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갤러리 관계자들, 다른 언론사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까지. 특히 미술대학 동창 정민수에게서 온 전화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태우야, 뉴스 봤어. 정말 고생 많았구나. 민수야, 오랜만이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한서진 그림을 보면서 내 그림 같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설마 진짜일 줄이야. 그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확신이 없어서. 정민수의 말에 씁쓸함이 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과거였습니다. 3주 후 민준이가 퇴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 민준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 5년간 연락이 끊어졌던 장모님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민준이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맞아요? 민준이가 낯설어 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본 기억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많이 컸구나.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뉴스를 봤어. 서진이가 그런 일을. 장모님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태우야. 정말 미안해. 괜찮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이를 잘못 키웠나 봐. 어떻게 그런 일을. 장모님이 울먹였습니다. 집으로 올라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아픈 것도 몰랐어. 서진이가 연락을 안 해서. 많이 아팠어요, 할머니. 그런데 이제 다 나았어요. 민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우리 민준이. 장모님이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과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진이 감옥에 다녀왔어. 면회를 갔었거든. 어떻게 지내던가요? 많이 반성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장모님이 망설였습니다. 뭔가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 무슨 부탁이요? 민준이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진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해도 민준이를 만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야, 괜찮아. 서진이한테 말할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장모님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대신 민준이 사진이나 영상 좀 찍어서 보내줄 수 있을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음 날 장모님은 민준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민준이가 새 그림책들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한테 고마워해야겠네. 네, 할머니 진짜 좋아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저는 개인전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인사 갤러리에서의 개인전 날짜도 확정됐습니다. 태우야, 포스터 나왔어. 박성호 대표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윤태우 개인전 아버지의 마음.
제목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전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부부 싸움을 언론 플레이로 이용하는 거 아님? 5년간 진짜 몰랐을 리 없는데 지금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아내 돈으로 성공하려는 거 아님?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악성 댓글이 늘어났습니다. 민준이조차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요. 민준아, 그런 말 듣지 마. 근데 정말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고민 끝에 박성호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개인전을 연기하면 어떨까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악성 댓글 때문에 민준이까지 힘들어하고 있어서요. 태우 씨,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박성호 대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작품으로 보여주세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방문자,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방문이 태우의 운명을 또다시 바꾸게 될까요?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윤태우 화가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안유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제가 파리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안유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작품에 대해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왔습니다. 중요한 정보요? 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이는 잠들었으니까 조용히 이야기해요. 네, 물론입니다. 안유진이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3년간 선생님 작품을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요? 한서진이 파리에서 전시했던 작품들 말입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서진 작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작품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안유진이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작품 스타일이 시기별로 너무 다르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이 그린 것처럼. 사진 속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서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시도했었어요. 인터뷰를요? 네. 하지만 매번 거절당했죠. 그리고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안유진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요? 한국에 있는 화가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안유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요? 작품 속 서명을 분석했어요. 겉으로는 한서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캔버스를 특수 장비로 분석하니 지워진 흔적이 있더라고요. 안유진이 확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Y, T, W, 윤태우를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서진이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를 찾았나요? 최근 뉴스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안유진이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파리 국립미술관에서 선생님 작품을 연구 소장하고 싶다는 제안서입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파리 국립미술관요? 네.
특히 민준이를 그린 연작 시리즈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림들은 이미 한서진이 팔아버린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구매자들과 협의해서 미술관으로 기증받을 예정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안유진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도 전시 제안이 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작품이 이미 유럽에서 화제였어요. 다만 작가가 한서진으로 알려져 있었을 뿐이죠. 안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작가가 누구인지 밝혀졌으니 정당한 평가를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아빠, 누가 와 있어요? 민준아, 아빠 그림을 좋아하는 언니야. 진짜요? 민준이가 안유진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안녕, 민준아. 나는 유진 언니야. 언니도 그림 그려요? 응, 언니는 그림을 연구하는 일을 해. 민준이가 자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요. 아빠랑 같이 그린 거예요. 안유진이 민준이 그림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다. 아빠 닮았네. 헤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 그려요. 민준이의 말에 안유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 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잘 그리는 화가야. 그날 밤 안유진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한서진이 감옥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요? 네. 프랑스 언론가요.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안유진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서진 스스로 모든 작품이 남편의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서진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작품은 제 남편 윤태우가 그린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도용했을 뿐입니다. 윤태우는 정말 뛰어난 화가입니다. 저 때문에 5년간 고생한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서진이 왜 이런 인터뷰를 아마 진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유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선생님께 편지도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편지요? 네. 민준이에게 쓴 편지예요. 안유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금 읽어보실래요? 아니면 나중에. 지금 읽어볼게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5년 동안 내 곁에 없었던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엄마는 정말 나쁜 일을 했어. 아빠의 소중한 그림들을 훔쳐서 엄마 것인 척 했어. 그것 때문에 아빠가 많이 힘들었고 너도 아팠는데 도와주지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거짓말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비록 멀리서지만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어.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너를 정말 잘 키우셨어. 아빠 자랑스러워해도 돼.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 감옥에서 나오면 정말 착한 사람이 될 거야. 그때까지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렴. 사랑해, 민준아.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 민준이에게 줘도 될까요? 안유진이 물었습니다. 잠깐 고민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어렸지만 언젠가는 엄마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조금 더 커서 줄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안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파리 미술관 제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락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안유진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파리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에요. 참석하실 수 있나요? 민준이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준이도 초대받았어요. 파리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침내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게 된 태우. 하지만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는데, 한 달 후 인천공항. 아빠, 진짜 비행기 타는 거예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민준아. 프랑스라는 나라에 가는 거야. 와, 진짜 신난다. 5년 만에 해외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인정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야. 돌아보니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이. 5년 만에 보는 서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소박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태우야, 미안해. 갑자기 나타나서.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언제 나왔어? 일주일 전에 가석방됐어.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장모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서진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 뒤로 숨었습니다. 기억은 나지만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민준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민준이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서진이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없어서 미안했어. 괜찮아요. 아빠가 잘 돌봐줬어요. 민준이의 말에 서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태우야. 정말, 정말 고마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그리고 안도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서진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민준이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서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사과하고 싶었어. 이미 충분히 들었어. 아니야. 진짜 사과는 아직 안 했어.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년 전 당신 그림을 가져간 게 시작이었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후였어. 무슨 말이야? 성공을 맛본 후에 변했어. 당신을 무시하게 됐고 민준이조차 방해물로 생각하게 됐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아프다고 전화했을 때. 그때 진짜 나쁜 사람이 됐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응급실에 실려간 날. 그날 밤 당신이 울면서 전화했을 때 나는 강민호랑 파티에 있었어. 서진이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아버지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나는 파티가 더 중요했어. 주위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봤지만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감옥에서야 깨달았어. 서진아, 3년간 매일 후회했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었는지. 서진이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진짜 나쁜 일을 했어.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미안해.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착해졌어요? 응, 이제 정말 착해졌어. 그럼 괜찮아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에 모든 어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게. 뭐야? 파리에서 성공해줘. 당신이 받아야 할 인정을 제대로 받아줘. 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잘 키워줘. 당신이면 할 수 있어. 당신은 뭘 할 거야? 새로 시작하려고 해. 작은 미술 학원이라도 차려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싶어.
서진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응, 정말 변했어. 그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파리행 KE901편 승객 여러분,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야겠네. 제가 짐을 들자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우야, 행복해져.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너도 새로운 시작 잘해봐. 처음으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뽀뽀 안 해줄래?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서진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엄마 건강해요. 고마워, 민준아.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네.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서진과 장모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다시 갈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떨까?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진짜 착해지면 생각해 볼게요. 민준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져 갔습니다. 12시간 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태우 화가님, 안유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민준아 안녕. 유진 언니. 민준이가 안유진에게 달려갔습니다. 파리 어때? 예쁘지? 와, 진짜 예뻐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안유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전에 미리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선생님 그림들이 전시된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파리 국립미술관에 갔습니다. 미술관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태우 특별전 아버지의 사랑. 현수막을 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니 제 그림들이 정중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민준이를 그린 연작들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 그림 나예요. 민준이가 자기가 그려진 그림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응, 민준이야.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갑자기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던 중 한 모퉁이에서 특별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제게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이것도 전시됐네? 네, 아버지와 아들의 교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요. 안유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였습니다. 뭐 그리는 거야? 우리 가족. 민준이의 그림을 보니 아빠 민준이 그리고 엄마도 그렸네? 네. 이제 엄마도 착해졌으니까.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이제는 모두 과거였습니다. 남은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려 하는데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태우가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파리 국립미술관 대강당.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윤태우 화가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안유진이 안내했습니다. 아빠 떨려요?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민준이가 있으니까 안 떨려. 대강당에 들어서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태우 화가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5년간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아내를 정말 용서하셨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우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파리 국립미술관과 안유진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5년간 저를 믿고 기다려준 이 아이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내를 용서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정답은 예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성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5년 전 저는 성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민준이가 제 목을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팠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이 아이를 살렸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희망입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5년간 제 지갑에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며 버텼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5년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미영 변호사님, 박성호 대표님, 안유진 연구원, 그리고 병원 의료진분들, 특히 제 그림을 진짜로 알아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야. 돌아보니 박성호 대표와 김미영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놓칠 수 없는 순간이잖아. 박성호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오셨어. 김미영 변호사 뒤에서 나타난 사람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할머니 왔다.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민준이 파리에서 발표하는 걸 어떻게 안 봐? 장모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미술 관계자들이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전시하고 싶습니다. 런던 갤러리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아빠, 진짜 유명해졌네요. 민준이 덕분이야. 제가 뭘 했어요? 아빠에게 그림을 그릴 이유를 준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안유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고마워요. 유진 씨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돌아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요? 아픈 아이들을 위한 그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재우고 나니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해. 뉴스로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마이너스 서진. 잠깐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민준이가 엄마 보고 싶어해. 새로운 시작 응원할게.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윤태우 화가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도 전시 예정이신가요? 하지만 저는 민준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은 이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서울 시내 한 작은 미술치료센터. 선생님, 오늘은 뭐 그릴 거예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7살 아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그려볼까? 가족이요? 응, 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말이야. 아이가 크레파스를 들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선생님, 아들도 아팠는데 다 나았거든.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때 민준이가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학교 끝났어요. 민준아,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아픈 아이들이 민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이도 아팠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희망의 메신저가 된 민준이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민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빠, 오늘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다 나을까요? 응, 다 나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저를 사랑해서 모든 걸 이겨냈어요? 그래, 민준이 덕분에 아빠가 이길 수 있었어.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햇살 가득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끝나고 진짜 행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있어서 아빠가 행복해. 조용히 중얼거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태우가 마침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